사람의 팔자는 순식간에 바뀌지 않는다. 오늘날 정부는 힘들고 어려운 이들을 위해 많은 복지 정책을 펴고 있다. 국회 예산에서 책정된 국가 운영 자금이 무려 512조나 된다고 한다. 실로 엄청난 돈이다. 이것은 복지 수급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기 때문인데, 우리 사회가 건강하지 못한 곳으로 달려가고 있고, 그만큼 소외계층이 많이 늘어났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그런데 이 엄청난 예산은 도대체 어디에 쓰이는 것일까? 계속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 국민들 모두가 복지 수급 대상자로 전락할지도 모른다. 심각한 위기 상황이다. 지금의 부모들은 한국 사회를 건강하게 발전시켜온 노동자들이다. 그런데 이들은 지금 퇴직자가 되어서 어떻게 노후를 살아야 할지 다들 심각한 고민에 빠져 있다. 그만큼 고생했으면 남은 인생은 행복하게 살아야 하는데, 정작 행복과는 거리가 먼 세상 속을 살고 있다. 또한 자식들은 어떤가?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서 헤매고 있다. 2019년 12월 기준으로 20, 30대 고학력 실업자가 무려 70여만 명에 이른다고 한다. 그들은 교육을 충분히 받은 세대인데도 불구하고 직장을 구하지 못해 시리에 빠져 있다. 비단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을 키우고 공부시킨 부모들조차 망연자실하고 있다. 자식들이 일자리를 얻지 못하면 늙고 기력이 떨어진 부모들을 부양하지 못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어쩔 수 없이 노인들은 국가에 기댈 수밖에 없다. 국가 경제와 신인도를 망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부모는 평생 혼신을 다해 자식을 키우고 공부시켰는데, 자식들이 제대로 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헤맨다면 한국의 미래는 불을 보듯 뻔하다. 정부는 국민으로부터 거둔 막대한 세금을 쓰고 있는데, 도대체 경제는 왜 이런 지경에 빠져들고 있는 것일까? 예산을 올바르게 쓰지 못하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 지금 정부의 복지 정책들은 경제에 큰 밑그림을 그리지 못한 임시방편에 불과하다. 국가도 바른 정책을 펴야 한다. 국민들이 힘들다고 무조건 퍼주는 복지 정책을 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자라나는 새싹을 죽이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이러한 사람들을 제대로 도울 수 있도록 그 기초를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국가가 해야 할 일이다. 하나의 예를 들어보자. 안타깝게도 역 근처에 가보면 노숙자들이 많다. 아픈 기억이지만 1997년 한국에
IMF가 닥쳤을 때 기업들이 부도를 맞고 쓰러지고 많은 사람들이 거리로 내몰린 적이 있었다. 그로 인해 노숙자들도 많이 생겨났다. 문제는 20여 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노숙자들이 많다는 것이다. 사실 나의 견해로는 그들이 밥을 얻으러 오면 주지 않았으면 한다. 쌀이 아까운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자꾸 밥을 주게 되면 내일은 또 어디로 가서 끼니를 해결할 생각만 하게 된다. 밥을 얻어먹을 정도로 두 다리와 팔이 멀쩡하면 제 입에 풀칠할 일은 이 세상에 얼마든지 있다. 하기 싫고 게으르기 때문에 일을 안 하는 것뿐이다. 물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겠지만 극소수이다. 그러니까 노숙자들에게 밥을 주지 말라는 것이다. 밥을 계속 주면 결코 노숙자 생활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한 끼의 밥이 당장의 배고픔을 해소할 수는 있지만 영원히 배고픔을 면하게 할 수는 없다. 그들이 하루빨리 노숙자 생활을 벗어나 희생할 수 있도록 이 사회가 도움을 줘야 한다. 따라서 그들을 위해 정부는 장기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이것이 올바른 복지 정책이다. 요즘 TV에 인생 역전이라는 말이 연속적으로 나온다. 말이 쉽지. 자신의 팔자를 역전시키기란 사실 힘들다. 인생에는 일확천금이라는 것이 없다. 일확천금을 얻으려면 복권에 당첨되거나 도둑질을 하거나 사기를 치는 일밖에 없다. 하지만 인생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른다. 사람의 팔자는 순식간에 바뀌지 않는다.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차근차근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노숙자들에게도 그런 삶의 이치를 깨우치게 해야 한다. 노숙자들에게 삶을 재생하는 방법을 가르쳐야 한다는 것이다. 처음에는 배고픔을 면하기 위해 일을 하게 하고, 두 번째는 돈을 벌기 위해 일을 하게 하고, 세 번째는 새빵을 얻기 위해 일을 하게 하고, 다음에는 전세방을 구하기 위해 일을 차근차근 하다 보면 가족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도록 이 사회와 정부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람은 기운을 스스로 만든다. 깡통 들고 밥을 얻어먹는 사람은 오직 밥을 얻어먹는 것이 그가 가진 최고의 기운이다. 왜냐하면 그의 인생은 오직 그 목적뿐이니까. 그러나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얼마를 모으겠다는 목표가 있는 사람은 밥은 둘째치고 더 큰 기운이 일어난다.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은 횡재도 오지 않는다. 그러니 가난도 때론
죄가 될 수 있다는 얘기다. 공부할 여건이 안 되는 사람은 먼저 그 여건을 스스로 만들어야 한다. 조물주가 그래서 인생을 어렵게 만들어 놓은 것이다. 돈이 10만 원 정도 필요해서 구해야 되는데 잘 안 구해지는 사람은 매일 돈 구하러 돌아다니면서 이번에 잘 되면 한 2천만 원이 생긴다. 그리고 또 2억이 들어온다고 하면서 돈을 구하러 다닌다. 그런다고 절대 구해지지 않는 것이 바로 돈이다. 이렇게 말하고 다니는 사람은 15년이 지나도 그 소리를 계속하고 다닌다. 10만 원이 필요한 사람은 그 10배인 100만 원대의 일을 해야 그 돈을 구할 수 있다. 또한 1000만 원이 필요한 사람은 1억 원대의 일을 해야 그 돈을 구할 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대자연은 절대로 거저 돈을 주지 않는다. 이것이 자본주의의 원리이다. 다시 말해서 직장에서 일하는 사람은 그와 같은 마음으로 일해야만 성공할 수 있다. 어쩔 수 없다. 남의 돈을 내 것으로 만든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말하자면 일당 10만 원짜리 일을 하는 사람은 100만 원짜리 일을 하는 게 맞다. 그런데 일당이 10만 원인 사람에게 일당을 100만 원 줄 테니 1000만 원짜리 혹은 1억 원짜리 일을 하라고 한다면 과연 해낼 수 있을까? 결코 해내지 못할 것이다. 이게 무슨 소리일까? 사람은 누구나 자기 몸에 맞는 옷이 있다. 몸에 맞지도 않는 옷을 입으면 불편하듯이 사람의 일도 그렇다는 것이다. 누군가에게 일을 줄 때도 그 사람을 잘 보고 시켜야 한다. 그 일을 잘 해낼 수 있는 사람에게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사람은 안목과 지혜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과연 안목과 지혜가 한순간에 나올까? 결코 그렇지 않다. 세상은 간단하지 않다. 믿음과 신용은 하루아침에 쌓이는 것이 아니라 차근차근 쌓인다. 이것이 힘의 상승 원리이다. 일당 10만 원짜리를 열심히 하다 보면 관록과 믿음이 쌓이게 되고 나중에는 일당 100만 원짜리 일을 하게 되는 것이다. 사회가 젊은이들을 이렇게 키워야만 경쟁력이 생긴다. 이 사회와 국가는 표를 얻기 위한 근시안적인 복지정책을 펴서는 안 된다. 차근차근 나아가는 것이 늦는 일 같지만 사실은 최고로 빠른 길이다.